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업무를 보다가 또는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를 하는 것과 교통사고 보험으로 배상을 받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먼저 꼭 지켜주시고요.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르는 산재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차량에 치여서 사고를 당했다던가 아니면 출퇴근 중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8년 전까지는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산업재해로 처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산재의 범위가 대폭 늘어났고요. 현재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 보상 범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통상의 경로와 방법을 따라서 출퇴근할 경우에만 산재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출근을 하는 중에 사적인 용무로 다른 곳을 들렸다가 출근한다거나, 퇴근을 할 때 다른 곳에 들렸다가 퇴근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예전에는 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산재 보험 접수를 해줬어야 됐는데, 지금은 근로자가 직접 피해자로서 보험공단에 접수를 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교통사고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산재 처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쪽의 과실도 많이 잡히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상대방과 나의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을 분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산재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일단은 산재로 인해서 발생한 휴업손해라든가 실제 치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출근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 과실이 50%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교통사고로 보험 청구를 했을 때,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는 내 과실이 50%라 그러면 1억의 손해 중에서 5천만 원만 청구를 할 수 있고, 5천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재보험에서는 이 치료비를 요양급여라고 부르거든요. 이 요양급여를 책정을 할 때에는 법에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서 요양급여를 책정을 하고 과실비율 같은 거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요양급여는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산재 처리가 더 유리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과실비율도 이제 치료비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공제하듯이, 기왕증이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에서 내가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병력 때문에 발생한 치료비를 계산을 해서 그걸 공제를 하거든요. 저희 윤앤리 TV에서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교통사고가 나서 추간팔 탈출증이 발생했어요. 보통 이 경우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3% 정도의 영구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에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23%라는 영구장애율을 전부 인정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통사고 보험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이런 퇴행성으로 인한 기왕증, 이 부분이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치료비에서 감해지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산재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경우로 회전근개 파열이나 연골 손상, 이런 것들도 이제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원래 보통 이제 일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데 조금씩은 이제 어떤 그 기왕 병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왕증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산재 처리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산재 처리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장애 등급이 높은 경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내용이 복잡하기는 한데요. 화면으로 나가는 표는 산재에서 정하는 장애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장애 1급부터 3급까지는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4급부터 7급까지는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이 가능하고 8급 이상은 일시금으로만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이 장애 등급 판정은 피해자를 치료하는 주치의의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지역본부에서 위촉한 자문의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단에서 판단한 장애 등급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까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위를 통해서 장애 등급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공단에서 판단한 부분이 뭐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까지 갔어도 뭔가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소송까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죠. 자, 저희 윤앤리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사고는 피해자가 직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하려는 직원들을 이제 배웅을 하고 챙겨주려고 하던 차에 다른 가해 차량에 충격을 당해서 사고를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뇌 손상을 입고 24시간 이제 간병을 받아야 되는 거의 식물인간에 준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회식을 하던 중이었죠. 직장에서 직접 이제 주관한 회식이었기 때문에 산재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걸 산재를 처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게 좋을지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윤앤리에서는 사건을 검토해보고 일단은 산재 처리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무단횡단을 하신 건 아니었지만 야간에 이제 차도에 나와서 이렇게 직원들을 배웅하다 보니까 이 차도에 서 있었다라는 부분이 과실 비율 산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후에 산재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공단의 심사를 통해서 장애 등급 1등급을 받고 사고 후 지금까지 장애보상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자, 산재에서 인정하는 장애보상연금은 과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 1등급인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329일분, 그러니까 이분이 사고 전에 받고 계셨던 급여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연금으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자동차 보험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은 살아 계시는 동안 계속 이 장애보상연금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얼핏 들으시면 뭐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겠구나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간병비였습니다. 자, 산재에서 인정되는 간병비는 간병급여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인정되는 간병비에 비해서 훨씬 작게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산재에서 인정하는 간병료는 1등급의 경우 하루 67,000원 정도가 되고 2인을 인정받더라도 하루 8만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요. 소송을 통해서 인정받는 간병비가 통상 개호인 1인이라고 하면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해서 하루 14만 원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결을 통해서 간병인이 2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루에 28만 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간병급여와 비교했을 때는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20만 원이 차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명이 많이 남아 있어요. 쭉 간병인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간병비 금액의 차이가 산재로 처리하는 것과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수억 원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히 계산을 해봐도 한 달이면 약 600만 원 정도, 그리고 1년으로 치면 한 7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년이다라고 하면 7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송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간에 뭐 이자도 공제하고 현가 계산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차이 나는 금액이 온전히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병비에 있어서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험사를 상대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요걸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재로 처리했을 때 불리한 점은 바로 위자료가 또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위자료가 감안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제 산재 처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중복으로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산재 처리했을 때 위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나오지 않는 위자료 부분은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받으실 수는 있어요.
자, 오늘은 산재 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이 부분을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개개의 상황마다 상해의 정도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발생한 상황 이런 걸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비교 형량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개호인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중상을 입으신 경우에 그리고 그분이 나이가 젊으실수록 개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호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산재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 출퇴근 중이라던가 회식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자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드시 전문가의 좀 조언을 구해서 어떤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을 하신 후에 사고 처리를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유렌리에 상담을 하신다 그러면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주저없이 문 두드려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렌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